의미는 이 의사 정원을 증원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의대에서의 증원된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일할 수 있게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양성 인력의 목적과 또 그거를 실행하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제시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의사 정원을 증원할 때 과학적 근거나 아니면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부족을 지적을 하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보건의료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수급추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또 의료계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서 굉장히 오랜 동안 많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수급 추계 결과를 저희에게 제안해 주셨고 또 공급자, 수요자 또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가 7차례에 걸쳐서 심의 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 심의 기준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좀 과학적인 근거와 또 민주적인 그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합의해 주신 그런 내용이 충실하게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될 수 있게끔 지역의사제도에 대한 시행과 또 의과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 또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한 개편 같은 그런 계획들을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많은 보정심의원회 의원님들이 말씀 주신 거는 의사수 정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개혁 과제가 같이 추진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하셨고 그 부분은 저희가 마련 중에 있어서 조만간 별도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김남현 기자입니다. 그 의료사고 안전망 부분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분쟁 조정법들과 상당히 좀 내용이 겹치는데 그럼 이게 정부안으로 발의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 수요자 측에 불리한 것은 아닌지가 좀 궁금하고요. 네. 예, 두 번째로는 첫 추계위 결과에 비해서 지나치게 좀 증원 인원이 좀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유가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 분만이나 응급의료 또는 고난이도의 수술 같은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 사고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거는 갈수록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료 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사들만을 보호하자는 법이 아니고 환자들도 그런 필수 의료 기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고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이걸 개선할 건가에 대해서는 이제 민사상의 위험과 또 형사상의 위험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의료인을 일방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환자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과 설명과 이런 대책을 받을 수 있게끔 균형 있게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정부는 그 안을 이제 병합하고 또 정부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정한 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과정 중에 의료계의 의견과 또 우리 환자단체 또 시민단체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또 소통하고 조정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의사 규모가 추계에 비해서 줄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추계는 여러 가지 그런 가정과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모형을 적용해서 저희에게 12가지의 모형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내년도부터 5년간을 정원을 정하고 그 정원들이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가 2037년이기 때문에 2037년의 추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을 때 최저치가 한 1,500에서 7,000까지의 굉장히 다양한 범위를 주셨고요. 저희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정책적인 판단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회의부터 5가지 심의 기준을 먼저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7차례 회의를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많다라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합의를 가지고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저희가 선택한 모형의 추계에 비하면 한 75% 정도의 증언이 반영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시스 정유성 기자입니다. 네, 그동안 이거 논의하는 동안에 의협에서 좀 반발을 해왔었고, 오늘 회의에서도 표결이 있었는데 좀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뭐 집단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지, 특히 뭐 지난번처럼 뭐 수련병원을 이탈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파업이 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부탁드립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이제 의료계가 추천하신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석하셔서 12번 정도 회의하고 4번 정도 소위원회를 하셔서 수급 추계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정심의 7번 회의에 의협 회장이 위원으로 모든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의료계도 관심을 가지고 공식적인 그런 추계와 또 사회적 합의를 하는 위원회에 끝까지 참여해 주셨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의료계가 이 합의된 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아직 저희가 이제 받지를 못했고 의료계도 이제 발표된 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계속 설명하고 소통하고 또 이 정원만이 아니라 다른 의료의 문제들을 좀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가정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소통하고 설명드리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질문 한 가지 더 받겠습니다. 네, 연합뉴스의 고유선입니다. 아까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 사실 마지막까지 논의됐던 부족 규모 4,724명에 비해서 이제 75% 수준만 증원하시기로 한 건데 언급하신 정책적 판단의 기준 중에서 결국 이 75% 수준만 증원하시기로 한 가장 큰 고려사항이 뭐였는지, 뭐 예를 들면 교육 여건이 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의료계의 반발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었는지 정확히 어떤 부분 때문에 75%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12개 모형에서 어떤 수요 모형과 어떤 공급 모형을 선택할 건가에 대해서는 앞서서 저희가 5개 기준을 설명드리면서 인구 구조의 변화, 노령화에 대한 부분들, 또 뭐 AI 등의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생산성의 변화, 또 근무 환경에 따른 의사들의 근무 일수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의료 정책에 따라서 의료 이용이 합리화되면서 의료 이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이제 시나리오에 반영한 모형을 채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추계된 범위를 100% 반영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그 추계에 대한 걸 존중하되 정책적 판단을 하는 거에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좀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고려된 부분이 적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증원이라고 하면 좀 더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24, 25 학번이 더블링이 돼서 3,058명에 3,058명이 더블링이 됐고, 거기에 또 그 증원된 1,500명 정도의 증원이 같이 되다 보니 이 인력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 역량에 대한 그런 고려 등을 해서 한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별 상한선을 좀 고려하되 국립대병원은 좀 더 많은 그런 인력을 배정하게끔 상한 비율을 좀 더 높여서 검토를 하고, 또 국립대 중에서도 소규모 의대인 경우에는
그 한 2배 정도의 그 상한 기준, 한 100% 정도의 상한 기준을 적용해서 좀 더 증원하는 것들의 몇 가지들을 논의해서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된 숫자가 그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질문 더 받겠습니다. 네. 예, 한겨레 허윤희 기자입니다. 그 신설되는 의대 그 100명은 연 100명 그 배출은 모두 100명 모두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히는 건지 그 부분이랑 그리고 저기 그 증원에 따른 지역의사 양성 지역 배분안에 보면 기준이 613명으로 돼 있는데 490 첫해 2007 학년도에는 490명인데 그거는 지역 배분 기준이 아닌 건지 613명으로 잡으신 건지 그 지역 배분의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공공의대로 신설돼서 배출되는 인원이 한 400명, 그리고 지역의대로 신설되는 인력이 200명이어서 이제 그 인력을 빼고 기존 의과대학 32개, 비수도권 32개를 대상으로 서울을 뺀 그 인력으로 계산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 여건을 고려한 상한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을 해봤더니 613명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연평균. 그런데 27년에 한해서는 복학생이 한 770명 정도가 2027년으로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3,058명의 기존의 모집 인원과 한 770명의 복학생과 신규로 들어가게 되는 613명이 중첩이 되게 되면 그 인력이 6년 내내 같은 규모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고 단계적으로 증원을 하자라는 그 의학교육계의 의견이 있으셨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첫 해는 613명의 80%만 적용하자라고 얘기가 돼서 490명이 산출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숫자가 조금씩 다르게 되기 때문에 아마 표를 보시면 표로 정리가 돼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다 계산을 해봤더니 연평균 한 660여 명 정도가 정원이 책정이 됐다. 그리고 배출 기준으로 보면 한 700명, 연평균 700명 정도가 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